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2월 1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. 어제는 혼조세를 마감하는 과정 속에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요. 오늘 나스닥이 0.6% 하락을 합니다. 다우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다우가 약간 좀 이상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다우는 0.53% 하락했고요. 나스닥 0.66%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지표에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.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. 2년 내 최고치라고 하네요. 0.4% 정도가 증가한 상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가 0.2% 증가했습니다. 두 번째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. 24만 2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시장 예상치는 22만 명이니까요. 거의 한 2만 2천 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 됩니다.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용의 감소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. 물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는 있죠.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. 일단 올해 17일, 18일 날에는 FOMC 회의에서는 0.25% 금리의 가능성이 94.7%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. 시장에서는 내년도에는 1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월과 7월,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, 하반기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계속하게 될 거라고 좀. 그래서 적어도 3%대 초반까지 금리가 내려올 거다라는 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. 이제 금리 정상화 수순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또 관세 정책에다 감세도 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세의 장을 여전히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금리 인하마저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.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금리 인하가 잘못하면 제로 금리로도 다시 갈 수도 있다. 뭐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. 시장에 위기가 없는데요.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. 그렇죠? 오랜 시간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과당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요. 왠지 모르게 내년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ECB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했네요. 0.25% 인하를 했습니다. 3.25에서 3%인데요.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상당히 낮춘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의 하락은 엔비디아, 테슬라가 하락을 했죠. 엔비디아가 1.4% 정도 빠지면서 시총 1위를 내줬습니다. 어저께까지 시총 1위였더라고요.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시 시총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. 대단하죠. 엔비디아가 1년 내내 상승해갖고 한 방에 나스닥의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 1위가 되는 게 쉽지가 않죠. 미국의 시총 1위는 전 세계 시총 1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면 다우는 0.5% 지금 하루 이틀, 3일, 4일, 5일, 6일, 6거래 이상 하락합니다. 기술적으로는 뭐 22선 밑으로 떨어져서 5일선과 20일 데드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요게 조금 벌리적거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.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분산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미국 시장 절대 좋지 않다. 저는 여기까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요 정도를 더 올려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줄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. 만약 그걸 주고서 내려오면 딱 맞거든요. 시간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미국도 분산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 정황적으로는 그렇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가 여기서 후행 스팬으로 맞으면 고점이었을 확률이 높지만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외봉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 흐름이 좀 있을 거다라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과는 상관없습니다. 지금 나스닥은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눌렸죠. 여기서 지금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되겠죠.
사실 나스닥과 다우의 뭐 핵심 키포인트는 엔비디아에 달려있죠. 엔비디아. 다우가 엔비디아에 또 속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. 엔비디아가 뭐 오늘 1.4% 내렸습니다. 그렇죠? 여기서 이제 올라가냐 말 거냐의 싸움이죠.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블랙엘이 실제로 출시가 되면서 4분기 컨센서스를 돌파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월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때 흐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든 뭐든 한번 사업을 해서 한번 호황을 누리면요 1년이나 2년 정도까지 가거든요.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, 미국 시장 이 차트는. 그래서 그거를 보면, 왜냐면 보시면 여기 작년 12월 여기잖아요. 그렇지? 이때부터 시작됐잖아요. 이게 이때부터 엔비디아라고 정확히 맞죠? 2024년도 12월 이때부터 시작됐거든요. 그때 실적 발표 시작되면서 엔비디아 출발을 한 거예요. 그때가 47불이었어요. 3배가 오른 거죠. 그렇죠? 3배가 오른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엔비디아가 중요하게 시장 방향성을 정할 거다. 다우고 나스닥이고.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미국 시장도 무너지지 않습니다. 적절하게 흔들릴 확률은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. 어저께 삼성전자가 1시 40분을 기점으로 갑자기 훅 날아갑니다. 4.6%까지 땡겼죠. 근데 실제로 어제 상승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. 일단은 의미가 이제 차트적으로 있죠.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골드 한번 나려고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11월 달입니다. 그다음 다시 대대가 났고요. 다시 골드가 또 한번 날려가 12월 달인데 이 한 달 간격으로 있었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무너집니다. 한 달 간격 또 골드가 납니다. 이 골드가 나려는 이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필연적으로 필요했거든요. 어저께 장대 양봉을 줍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뭐 외국인들의 매도,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뭐 약간 약화됐다. 뭐 사실 약화된 지 오래됐어요. 근데 기관이 매수라죠. 그러니까 외국인 약화보다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컸다. 이게 이제 답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뭐 자사주 매입 효과,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사주 매입을 해서 3조 정도를 3개월에 소각한다 그랬으니까 의미가 상당히 크죠.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겠죠.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. 근데 이 삼성전자의 이 시총을 보면요, 외국인 시총이 51%입니다. 51%. 이 밑으로는 안 갑니다. 그러니까 50%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. 1% 정도 더 팔 수도 있지만 그 밑으로는 더 안 갈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분율을 줄여도 그 줄일 수 있는 한계에 다 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 하락은 상당히 제한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의 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뭐 뉴스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다, 걱정이다, 뭐 탈핵 때문에 뭐 외국인 더 이탈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 외국인들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매수한 거를 파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올해 매수한 것도 다 팔지 않았습니다. 아직도 한 3조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왔던 걸로 재미 못 봤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해갖고 버리는 거라는 느낌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밀렸지만 또 주가가 또 방어가 되죠. 거기에 뭐 악재랑 악재랑 다 드러나는데도 우리나라 버티고 있습니다. 2480 아닙니까 지금? 잘 버텼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왔던 올해 상반기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하반기에 던진 거에 불과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. 만약에 진짜 팔아서 우리나라 문제가 된다면 상반기에 들어왔던 물량 벌써 다 나가고 새로운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. 그게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상승의 제한을 받은 것 때문에 물량 털고 나간 거다,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왜냐, 24, 5조가 들어왔는데 못 갔잖아요. 시장이 못 갔어요. 24, 5조 나는데. 그러니까 이제 던져본 거죠. 얼마나 빠지나. 근데 실제로 빠진 거는 한 200-300포인트 안짝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.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, 코스피가.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를 막 시장에서는 그 탄핵과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걸 떠나서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온, 올해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온 게 이게 26조예요.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다시 팔았는데 제자리잖아요. 그리고 금액은 약간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요.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그 7월 8일로 딱 결정 나거든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월부터 현재까지 여기 3조 6천억 매수잖아요. 7월 8일로 가보면 얼마냐면
7월 5일까지 가면요. 딱 24조 샀어요. 그러니까 1월 24조 산 거예요. 그리고 지금 21조 팔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외국이, 우리나라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죠. 연기금도 아마 지금 더 살 돈이 있습니다. 저는 금투세가 시장의 방어세의 키라고 봅니다. 오늘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지난 말씀처럼 약세 출발은 강세로 마감, 강세 측은 더 강세로 마감, 이런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